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말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요즘 정지시켜도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이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또 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그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그러한 그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의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 일종의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주자 간의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그것이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시죠. 죽었을 때 국민과 언론에 알렸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계엄이 터지지 않았다고. 역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으려 하는 거야. 자,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